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사례는 허가청이 진입로후 공동 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지연계 광인서를 보면 2종 일반 주거지역, 지목은 임야입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데 그 진입로가 3인 공동 소유입니다. 아직 허가를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허가청의 구도로 질문하니 공동 소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데 공동 소유자 한 분이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답변. 건축허가에서 접도 의무는 허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오랫동안 포장된 마을 안길로 사용되고 있다면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을 것이고 공동 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다음 순서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신청한 대지가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2차선 도시계획 도로에서부터 연결된 도로는 포장이 되어 있고 지목은 도로이며 지자체 소유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지나서 이 그림을 보면 이 지자체 소유인 도로를 지나서 예정지 바로 앞에 빨간색의 좁은 도로가 있습니다. 좁은 도로가 있는데 3인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이제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한 것 같은데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나는 절반 이상을 갖고 있고 나머지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 길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오랫동안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통행로는 건축법 44조의 접도 의무 입법 취지에 맞고 여러 대지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마을 안길, 막다른 도로 형태이지만 마을 안길이므로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도 맞기 때문에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서 허가청이 허가하면 되는데 허가청은 이번 기회에 3인 모두의 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려고 무리한 소극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지 않아도 해당 건축물의 출입이 지장이 없다라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면 허가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민법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허가청에서 자신이 없으니까 사유지니까 전부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 조례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지 조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법 45조 1항 단서 2호에 따라 건축법 너비 기준에 맞으면 이런 마을 안길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진행하기 귀찮아서 연약한 신청자에게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 한번 건축 조례 보겠습니다. 제34조 도로 지정 법 45조 1항 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통로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법 2조 1항 11호 남목에 따라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화 작업할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 원안하고 같다. 5.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딱 맞지 않습니까? 3분의 1 지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그 받았을 때 도로로 지정을 허가권자가 못했어요. 그래서 지정한 근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분명히 공로라고 보고 배타적 사용권이 제한된 공로라고 보고 건축허가를 하였기 때문에 지금 지자체 조례로 그런 도로는 건축법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잖아요. 그럼 조례에 근거한 건축법 도로 지정하면 될 것인데 지자체가 귀찮으니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죠. 또한 신청지, 지금 허가 신청지 주변은 한 필지였다가 여러 필지로 분할된 곳으로 분할 매각된 경위를 찾아보면 지분 소유자는 어떤 이유로든 통행을 방해할 권리가 없고 지금 4분의 1도 안 되는 지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통행을 방해할 권리가 없고 허가청은 배타적 사용권이 폭이 제한되어 권리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행정 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 승낙을 받아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토지가 그 개설 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정 통행로로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만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통행 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 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 남용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대부분이 일관되게 판결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례도로 지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개발행위가 기준에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죠. 건축물의 건축도 개발행위가 대상이므로 허가청은 건축허가에 의제된 개발행위 허가에서 그 기준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에서 기반시설인 도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따라 건축법 기준에 맞아야 하고 조례로 그 너비를 세부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면 3,000제곱미터 미만은 너비 3m 이상이면 되는데 이곳은 너비 4m 이상은 포장된 도로가 있으므로 도시계획 조례의 기반시설 허가 기준에 맞고 더군다나 신청자가 그 현황도로 소유권의 과반 지분을 갖고 있으므로 허가청이 소유권에 따른 통행권에 대해서 관여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건축법의 도로 지정이 필수라고 해석한 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에서도 접도의무를 위해 건축법 도로 지정이 원칙이지만 제44조의 접도의무 예외가 있고 개발행위 허가에서도 규모 3,000제곱미터 미만이면 너비 3m로 가능하며 건축법에 막다른 도로가 35m 미만이면 너비 3m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2조 1항 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라고 하면서 단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법 44조에는 예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의 규정을 통해서 건축허가 기준과 개발행위가 기준에 맞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고 공동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소국행정을 넘어서 잘못된 해석입니다. 네 번째, 과반수 소유자는 공유물로 관리해가는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민법 제26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가 신청자의 지분이 절반을 넘는다면 이 도로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나머지 소유자가 통행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과소 소유자는 오랫동안 본인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다면 보상 의무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읽어보겠습니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 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 수익하고 있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 배제를 구할 수 없다라고 대부분이 해석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상 도로 일부 지분을 매수하면서 전체 토지를 통로로 이용할 것을 합의하였다면 건축허가에 필요한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허가청이 과소 소유자 지목태에게 사용 승낙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거나 부당 결부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보겠습니다. 토지 매수인이 매수 토지의 통로로 이용되는 매도인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직접 매수하면서 그 토지 전체를 통로로 사용할 것을 합의한 후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서 그 토지에 대한 매도인 소유 지분에 대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토지 사용락을 그 의사표시를 구한 경우 그 청구 취지는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도로에 필요한 도로 개설을 위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대법원이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반수 토지 소유자는 나머지 소수 지분자의 동의 없이 이걸 이용할 수 있고 또 보상할 필요도 없는 경우는 이미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했기 때문에 보상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것이 지적재소자 지구로 지정되었다면 지적재소자 실시계획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5월에 지적재소자 지구로 지정됐는데 토지 소유자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지정됐는데 그 이유는 주변 토지가 지적과 현황이 많이 틀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적재소자 팀의 실시계획 내용을 문의해서 향후 사업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것을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적재소자 특별법에 의한 지적재소자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가 정형화되고 맹지가 해소되며 현실대로 경계가 확정돼서 지금 지적도는 없어지고 새로운 지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상 도로가 건축법 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일단 사업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하면 통행권이 있는 사람에게 권리 없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락을 받아오라고 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입니다. 그러나 건축허가에 개발행위허가, 산지조정허가, 농지조정허가 등이 의제되므로 건축가에서 단독으로 답변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민원처리법에 의한 사전심사를 통해서 허가청의 공식적인 의견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일선 허가청은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 등의 허가 기준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만 사유인 도로 통행권을 위한 사용승낙 여부에 대한 판단은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국토부가 비슷한 사례에 대한 지침도 주지 않고 구체적인 사정은 허가청이 민법 등에 따라 판단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국민신문고나 국토부에 질의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결과 답이 뻔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건축허가 신청 전에 질의 또는 신청한 후에 보안명령이 나오면 대법원 판례로 설득하고 허가청이 인정하지 않으면 토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과소 소유자도 본인의 건축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어 통행을 막을 권리가 없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폭이 제한된 소유자이기 때문에 조례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